해방되고 나니까 한 마리밖에 안 남아 있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면 도둑 맞은 티가 날까 봐 가운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경복궁에 가시려면요, 지하철 3호선 타고 5번 출구에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경복궁역에는 이렇게 석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이 석등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주로 아마 절이나 무덤에서 보셨을 겁니다. 석등은 이런 조명기구가 아닌 죽은 자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죽은 자의 공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5000년 한국 미술사에서 석등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무덤, 절 이런 곳에 있었죠. 왜 여기다 석등을 놨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경복궁 역사는요, 도쿄 예술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설계사가 설계했는데, 이분은 일본 신사의 전통 건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만들다 보니까 일본 신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사의 일렬 석등 배열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경복궁 일본 신사가 아닌데 왜 일본 신사 양식으로 조경을 합니까? 두 번째, 경복궁 조선시대의 정궁입니다. 조선시대 정궁인데 여기에 있는 석등은요, 통일신라 양식이래요. 신라시대 석등을 왜 양식을 조선시대 궁궐이에요? 시대가 맞질 않죠. 세 번째,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등은 부처님 대웅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숭유억불 국가예요.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탄압한 국가인데 숭유억불 국가의 궁궐에다가 왜 부처님 앞에다 놓는 석등을 갖다 놔요? 이건 마치 절간에다가 십자가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잘못, 일본 신사 양식이라는 점, 시대가 맞지 않는다는 점, 종교 사상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가 전격 철거하라고 제가 문화재청에 얘기했더니요, 문화재청은 오래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부서로서 경복궁역 앞에 있는 저 석등은 80년대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서울시에 가보래요. 그래서 서울시에 갔어요.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하고 철거하십시오. 그랬더니 서울시는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서울시는 지상만 관리한대요. 지하는 관리하지 않는데. 지하철 공사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또 지하철 공사에 갔어요. 어제 내가 문화재청 갔다가 서울시 갔다가 지하철 공사까지 왔는데, 이거 아니 나를 더 이상 다른 데로 보내자고 여기서 결판을 내자. 지하철 공사랑 제가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 있는 사람과 머리 없는 사람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머리 없는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제가 2012년 7월에 전부 다 뜯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다보탑입니다. 이 다보탑에는요, 지금은 돌사자가 한 마리 있지만 원래는 3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원래는 4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한 마리밖에 없죠. 그럼 3마리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 놈이 훔쳐갔습니다. 한 마리는 왜 안 훔쳐갔냐? 여기 입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근데 제가 일제강점기 때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는 지금 돌사자가 가운데 있는데 옛날 사진엔 돌사자가 이렇게 구석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옛날 사진이 여기 있는데 지금 왜 가운데 있으면, 문화재청에 물어봤더니 문화재청 대답이요, 다보탑 돌사자는 원래 4마리였는데 일제 시기에 일본 놈이 3마리 훔쳐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니까 한 마리밖에 안 남아 있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면 도둑 맞은 티가 날까 봐 가운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문화재 원래 제자리에다 놓고 다보탑을 견학가는 청소년들에게, 불국사 가는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면 이런 문화재도 이런 손상을 입는다. 너희들은 어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일본 놈에게 빼앗긴 3마리 다보탑을 찾아다 여기다 갖다 놓는 게 너희들의 시대적인 과제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 이걸 도둑 안 맞은 척하고 가운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누가 도둑 맞은지 알고 이걸 찾아오겠습니다. 당장 이거 갖다 놔라 했던 거예요.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다 도망갔어요. 2015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본이 조선 사람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아마도 식민지 교육 때문일 겁니다. 식민지 교육을 받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역시
아주 타율성에 길들여집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 그렇게 아주 개인적으로 돼요. 나는 내 먹고 사는 거나 걱정하면 되지. 왜 내가 나란 일에 신경 써야 돼. 타율성과 개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지이해관계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던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1965년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10억 달러의 경제 원조금을 받고 과거사에 대한 모든 면죄부를 줍니다. 일본은 더 이상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청구권이 완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문화재도 돌려봤습니다. 일본은 가야왕릉, 백제왕릉을 막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가지고 그 안에는 부장품을 싹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65년 한일협정을 1432점을 돌려줬습니다. 1400점 중에 약 80%가 지금도 10만 원이 가지 않는 허접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주 우체국에서 썼던 막도장이라든지 집신 2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거를 받고 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신 쪼가리 받아온 이 한일협정 때문에 65년 한일협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일본의 문화재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받고 끝났다고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한계를 그럼 우리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가 저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대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세계 외교가를 충격에 빠뜨린 장면입니다. 한국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닥달해가지고 미군이 훔쳐간 문화재를 들고 오라고 하냐. 그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뭐가 돌아가가지고 정말 자기가 알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걸 들고 오겠다는 이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정열에 전 세계가 감동한 거예요. 나아가서 미군이 훔쳐간 문화재를 미국 대통령이 반환했다는 거는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한국 국민들에게 끼쳤던 잘못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것에서 더욱 쇼킹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 터키처럼 문화재를 빼앗겼던 제3세계 국가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을 닥달해가지고 미군이 훔쳐간 문화재를 미국 대통령 보고 갖고 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성공시키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 우리도 우리의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게 했다는 면에서 세계 문화재 반환 운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썼다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화재 반환 운동은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나아가서 승리의 영광을 줌으로써 우리 시대의 잘못을 개선하고 더 가치 있고 높은 이상을 향해서 불가능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용기를 심어주는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